지난달 국내 생산자 물가 지수가 8% 이상 오르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호재에 반응하지 못하며 2,970선에 머물렀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7달 만에 더 많아졌습니다. 증권사들이 IPO에 나선 기업의 지분 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1년 10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12.21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의 10.8%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이 생산자 물가 고공행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요도 살아나며 수급 측면이 같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품목별로 석탄 및 석유 제품이 전달 대비 10.6% 올랐고 1차 금속 제품도 2.5% 오르는 등 공산품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공급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4.7%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와의 탈동조화, 이른바 디커플링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호재에 반응하지 못하며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서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했지만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수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다는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 반등에 성공하며 2,971.0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지만 주간 상승폭이 0.07%에 그치며 글로벌 증시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게임주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며 3.26% 오른 1,041.9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대량 매수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상단이 막혔고 코스닥은 개인, 기관, 외국인 이 세 주체가 모처럼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주들의 박스권 횡보세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내 종목들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상승폭이 적거나 하락 마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덱스터와 디어유, 위메이드 등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의 고공행진은 이번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증권업계는 미국 금리 상승 압력과 개인 매물 출회 등 부담스러운 구간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말 미국 소비 성수기 등이 이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대형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586개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3%, 165.84%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철강, 금속, 운수, 창구업 순으로 매출 증가폭이 컸고 유일하게 건설업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IT 업종의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 3분기 누적 매출액, 순이익이 같은 기간 각각 15.53%, 117.27% 오르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택 시장의 열기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시장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건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가파른 시중금리 인상,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99.6을 기록했습니다. 매매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적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 99.6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 4월 96.1을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지난주 104.3을 기록한 뒤 이번 주 100.6을 기록해 수도권 전체 지수도 100 이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시장이 동반 침체에 빠진 것은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선 영향이 큽니다. 실제 현재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는 3% 후반에서 5% 초중반까지 올랐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에서 4%까지 올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 2.75%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선 전까진 어떻게든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가계부채 건전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인해 전세입자 등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종부세,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집값 하락 압력이 거세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권에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 대출 미확보 응답이 34.1%에 달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34명은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단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종전에 이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작년 7월 또 지난 2월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더 강화되는 만큼 잔금 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이 IPO에 나선 기업의 지분 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장 주관사 수수료가 아니라 상장 전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미리 지분 투자에 나선 덕분인데요. 이른바 될성 부른 떡잎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넥스트의 상장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넥스트가 상장 후 따상상에 성공하며 대박 공모주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상장 주관사 수수료가 아닌 지분 투자 덕분입니다. 넥스트의 인수수수료는 7억 원, 2년 새 투자 수익은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상장 전 맥스의 성장 가치를 높게 사 미리 지분 투자를 해놓은 덕분입니다. 이처럼 최근 증권사들은 단순한 상장 주관사 업무만이 아닌 기업의 성장 가치 판단을 통한 지분 투자로 더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원티드랩 지분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플래티어 상장 주관을 맡은 KB증권 역시 현 주가 대비 5분의 1 가격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대신증권은 투임을 현 주가의 절반 수준에 취득했고 하이투자증권 역시 이노랩의 주식을 4분의 1 수준에 사들였습니다. IPO 호황에 공모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증권사의 지분 투자 차익이 수수료를 크게 뛰어넘은 겁니다. 특히 코스닥 기업 상장의 경우 주관사는 공모 물량의 3에서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상장 전 이른바 될성 부른 떡잎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공동주관을 맡은 오아시스 마켓의 미래 가치를 점치고 각각 50억 원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수소연료전지 개발 역량 강화와 자원의 집중 또 효율화를 위해 사업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체제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연료전지 사업부는 개발과 사업 조직으로 분리 또 확대됩니다.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는 수소연료전지 기부설 개발, 개발체계 고도화, 원가 절감 및 성능 확보에 주력하며 수소연료전지 사업부는 사업 전략과 운영, 또 더불어 혁신적 생산기술 개발, 품질 확보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조직 체계 확대 개편을 통해 연구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기술적 문제 등 과제들을 빠르게 극복하고 연구 개발 일정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직 개편 이후에 연료전지 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강화 및 신공법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사회 구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사업화 전략 구상도 새롭게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들어 3월 3분기까지 TV 제품을 3천만 대 넘게 판매하며 16년 연속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TV 판매 대수는 3,084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점유율은 매출 기준 30.2%로 2006년 이후 16년 연속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요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고 코로나19로 생산에 차질을 빚어지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삼성전자는 네오 QLED와 라이프스타일 TV 등 프리미엄 제품 마케팅과 라인업을 확대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국물 요리 찾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식품업계는 따뜻한 국물에 대한 고객의 수요에 발맞춰 신제품을 출시하고 또 유통업계에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워진 날씨로 따뜻한 국물 요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 한파로 따뜻한 국물 요리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관련 상품 매출도 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국물 간편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식품업계는 국물 요리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라면 신제품 출시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 라면의 특징인 빨간 국물에서 벗어나 하얀 국물로 겨울 성수기를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심은 최근 하얀 국물에 칼칼한 국물을 내세운 4,100짬뽕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일반 유탕면이 아닌 겉면을 이용해 중화 요리점의 면식감을 구현했고 열량은 345kcal로 기존 라면 대비 약 30% 낮췄다는 설명입니다. 진라면 등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오뚜기 역시 순우추라면 사골 곰탕 맛을 출시해 하얀 국물에 대한 수요를 겨냥한 모습입니다. 한편 재료와 재면 방식에 공을 들여 프리미엄 면을 내놓는 곳도 있습니다. 하림은 지난달 신규 가정 간편식 브랜드를 통해 더미식 장인라면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봉지당 2,200원으로 일반 라면 가격보다 약 2배 이상 비싸 고가 논란이 있지만 출시 약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이 약 300만 봉을 돌파해 소비자의 니즈를 공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통업계도 고객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국물 요리 상품 관련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1일까지 국물 요리 대전을 통해 국물 요리 밀키트와 라면 등 상품을 선보입니다. 유통식품업계는 고객들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준비하며 소비자 입맛 잡기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최근에 육류나 어류 포장에 사용되는 흡수 패드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노출된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류 포장에 사용되는 수분 흡수 패드. 흡수 패드를 사용하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고기 표면에 묻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친환경 포장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 유진 한일합섬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 친환경 PLA 스판본드를 개발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식물유래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인 PLA를 원료로 한 PLA 스판본드 부직포 연구개발을 시작해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을 발효 및 정제하여 가공된 젖산을 원료로 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소재인 PLA에 주목을 하게 되어 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진 한일합섬은 앞으로 친환경 소재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필터 등에 사용되고 있는 PP 멜트 브로운 부직포를 친환경 생분해성 PLA 멜트 브로운 부직포로 대체하는 등 관련 시장 확대와 친환경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친환경 포장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클린글로벌도 PLA 부직포를 개발, 생산에 나섰고
에코패키지 솔루션도 고강도 고내열성을 갖춘 PLA 소재의 화장품 유리용기 전용 캡을 개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에 나서면서 포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경제 안보 시대,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무기로 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산업 보안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컨퍼런스를 열고 산업 보안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5G,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들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 직결되고 있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경제안보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기술들을 보호하는 산업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오늘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보안한림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함께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열고 경제안보시대 산업보안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발 10년 유출 1초라는 말이 있듯이 기술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보안은 국가안보 그 자체인 만큼 다 함께 기술 유출을 막고 지키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앞서 산업기술보호 유공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합작회사 설립 시 보안 노하우 공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인력 양성, 기업 간 상생을 위한 산업보안 생태계 강화 방안 등 3개 보안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국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보안관제의 생생한 현장도 소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국가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기술과 외국 자본이 결합하는 합작회사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사가 합작 투자를 통해 산업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회사를 설립을 위한 계약이나 구축, 운영, 종료 단계별로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산업보안 컨퍼런스는 산업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산업기술 보호 역량이 부족한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산업기술 보호 현장 노하우들을 공유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경제TV를 통해 온라인과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산학 보안 전문가와 메타버스 및 화상 참여자, 유튜브 등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편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된 제11회 산업기술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에 대해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앞으로 상가 임대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추출한 공정임대료가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의회는 상가 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37명의 협회 추천 감정평가사를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에 상가 임대료 문제로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상가 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분쟁조정위의 자문 감정평가사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공정 임대료를 책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프랑스 보발 동물원에서 태어난 3개월 된 쌍둥이 아기 판다가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아기 판다는 이 자리에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를 후견인으로 맞았습니다. 아기 판다들을 맞이한 음바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아기 판다들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아기 판다들은 지난 2012년 중국에서 프랑스로 넘어온 수컷 판다 환환과 암컷 판다 위안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두 판다의 도착은 프랑스와 중국 외교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신호로 환영받았습니다.
한편 은바페와 함께 중국 올림픽 다이빙 챔피언인 장자치도 이 아기 판다들의 후견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붉은 개무리가 육교를 통해 줄줄이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육교는 도로를 건너야 하는 붉은 개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에서는 붉은 개 수천 마리가 번식을 위해 해안 밀림에서 바다로 행군하며 붉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붉은 개의 수는 약 6천만 마리로 2,000명 남짓인 섬 인구의 3만 배에 달합니다. 섬 주민들은 매년 붉은 개 행렬이 무사히 해변에 당도할 때까지 길을 열어주고 호주 정부는 붉은 개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곳곳을 폐쇄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호주 국립공원 관리청 직원들이 나와 붉은 개들의 이동을 관리하고 붉은 개가 다치지 않도록 도로 곳곳의 현황을 살피는 등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타르는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작은 나라로 모든 경기장은 수도 도하에 마련됩니다. 특히 내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정된 이번 대회는 북반구 사상 첫 겨울 월드컵입니다. 대회를 1년 앞두고 수도 도하는 월드컵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74개의 화물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라스아부 아부드 스타디움은 컨테이너 경기장으로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스타디움은 월드컵 직후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로 만들어졌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바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숫자 974는 카타르의 국제전화 코드 번호를 상징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베이징 올림픽은 회담 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담 직후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선수단을 파견하되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실제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내릴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